아니야,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야. 그 너무하오.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건 정치 얘기는 아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오늘도 이제 커피숍에서 좀 편안하게 토킹 해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대선 다가오잖아요. 이제 3월 9일인데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쯤에서 좀 분위기 전환하고 좀 편하게 얘기해봐요. 사실 자료가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얼마 전까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이제 여당 후보가 되면은 나 집 뺏기냐, 요거 많이 물어보셨고, 야당 후보가 되면은 이제 양도세 완화돼서 이제 매물 많아지냐, 나 집 살 수 있냐, 아니면 집 가지신 분들은 이제 내려가냐, 이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제가 주로 많이 했던 대답이 뭐냐면 아직 모른다, 그거 미리 생각하고 움직이지 말자가 제가 제일 많이 한 대답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며칠 전에 요즘에 여당 후보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도 의외예요, 사실. 지금 여당 후보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여태까지 그런 분위기를 가져온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이분이 양도세 완화를 얘기할 거라고 맞추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쭉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거죠. 좀 나눠서 보자는 거예요. 나눠서. 지금 나누는 게 안 되는 건 저도 아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잠깐만 나눕시다. 뭘 나누냐? 자, 정치 나누고, 그죠? 정치 요거 나누고, 그리고 언론 나누고, 시장, 이걸 좀 나누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정치랑 부동산 시장을 뗄래야 뗄 수는 없어요. 원래 분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굴게 돼 있으니까 잠깐 나눠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자, 나눌게요. 시장은 시장대로 가요. 전 시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이나 시장에 대한 제 분석을 나누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건 나눠요. 잠깐 치웁시다. 언론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이 유튜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언론 같은 거예요. 왜? 수익 자체가 조회수에서 나오니까. 떼요. 떼고 지금 여당 후보랑 야당 후보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치잖아요. 정치. 그럼 정치 하시는 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정치 얘기하기 전에 그럼 잠깐 떼볼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로 가봅시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자동차 부품을 파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그 부품을 팔아서 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하게 쓰고 내가 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월급이 입금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비교가 사실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회사에 월급이 안 나오면 출근하실 거예요? 월급이 안 나와요. 근데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모실 거예요? 술자리 가서 이렇게 싫은 얘기하고. 자, 그런데 월급은 나오는데 여기 부품이 별로야. 소비자가 만족도 안 해. 그럼 그만둘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은 못 봤거든요. 월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직하시는 사람들은 많은데 고객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은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겠지만 제가 봤을 때 어쨌건 절대적이긴 않지만 월급이 중요합니다. 자, 얘기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 좀 서로 이해 좀 합시다.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인데 여당 후보, 야당 후보가 요새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치열합니다. 박빙이고 사람들 관심이 엄청나게 쏠려 있어요. 요새는 또 여당 후보의 이게 아들 사건, 야당 후보의 어떤 그 아내분 사건이 터져서 막 난리 부르스도 아니에요. 엄청 치열하고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냥 따로 분리해서 감정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이상한 단어인데 제 입장에서는 안정? 이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표를 받아서 집권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젠 얘기해도 되죠. 여러분, 여당 후보가 양도세 완화를 얘기할 만한 흐름을 지금까지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냥 토지만 갖고 있으면 세금을 걷고 다주택자를 마치 처벌하고 어디 보낼 것처럼 얘기하던 분이 양도세 완화는 여러분, 이건 엄연히 따지면 다주택자 혜택이에요. 이거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여당 후보가 다주택자를 죽여버리겠다는 약간 이런 이미지에서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이미지로 약간 전환이 됐어요. 왜 이럴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갑자기 다르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정치학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표를 받아서
표를 받아서 자리에 앉아야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나라에 기여하고 싶어도 표를 받아야 이 자리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또 이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 되냐? 국민들 주거복지 같다 그러면 되냐? 그건 범죄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된다. 우리 애들이 걱정이 된다. 이러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 이러다 국가 부도난다. 이런 얘기로 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던 거랑 지금 이거랑 상관이 있어요? 여당 후보가 갑자기 양도세 완화해주겠다는 얘기랑 국가 부도난다,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랑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없잖아요. 완전 감정의 영역에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타기죠, 약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정치 쪽은 약간 이 경쟁 구도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표를 받아서 집권하는 게 먼저란 얘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시장은 시장대로 가요. 수요와 공급이 가격으로 결정이 돼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어쨌건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언론은 평소엔 모르겠지만 정치권이 예민한 시기, 특히 대선이나 총선이나 지방선거 전에는 언론이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거는 언론 쪽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언론은 누구의 눈치를 봐요? 정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언론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분석을 따로 하셔야 돼요. 언론이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통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한국의 이혼율이 얼마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한국의 이혼율이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2쌍 중에 1쌍 이혼한다, 3쌍 중에 1쌍 이혼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이혼율이 30% 넘는다는 기사가 많아요. 자, 이혼율이 30%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여러분 친구 부모님들이 3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했어야 되거든요. 찾아보십시오. 있나 없나? 없어요. 찾아보시면 10쌍 중에 1쌍, 20쌍 중에 1쌍 꼴로 이혼하는 걸 찾을까 말까요? 얘기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잖아요. 잘 찾아보세요. 왜 그럴까요? 통계가 여러분 그 당시에 혼인 대비 이혼율이에요. 한 해 동안 혼인을 한 사람 대비 이혼율을 평균을 낸 거예요. 혼인은 줄어드는데 이혼이 조금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혼율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왜? 혼인율이 줄어드니까. 근데 그냥 이혼율, 황혼까지 따졌을 때 평생 몇 번의 이혼을 하냐를 따지시면 여러분 10% 안팎으로 나와요. 통계가 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언론은 이걸 인용을 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얘기를 담기 위해서 통계를 인용할 때 주관이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저 한국 부동산원 자료 안 쓴다고. 제가 납득이 안 되니까 저도 안 쓰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원 자료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18년도가 19년도에 그 원장님 바뀐 다음에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안 쓴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 들어가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자, 어쨌건 간에 언론은 이런 곳이니까 치우고, 정치잖아요. 정치. 그럼 이만쯤 되면 이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제 얘기대로, 얘 말대로 지금 누가 대선에 될지도 중요하겠지만 내 자산을 움직일 때, 내 미래를 결정할 때 아직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되겠다. 정치인들이 지금 하는 얘기만 듣고 움직이면 안 되겠다. 야당 후보가 나중에 뭐 재개발 재건축 풀겠다, 양도세 완화하겠다, 규제 다 풀어주겠다 이래서 주택가격이 내려가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게. 왜? 말 바꾸면 땡이에요. 그리고 야당 후보 돼도 180석은 그대로예요. 이거 2024년도까지 유지될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꾸로 여러분, 제일 많이 걱정하시던 거, 여당 후보 되면 내 땅 뺏겨요? 여당 후보 되면 우리 집 뺏기는 거예요? 세금이 지금 3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아니란 뜻이 아니라 못 맞춘다니까요. 언제든지 말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다 좋다 얘기를 제발 그만하시고, 그건 정치의 생계잖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까먹어서 그렇지 말을 바꾼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웃긴 게 이사대책의 공공재개발 있죠. 지금 얘기 나옵니까? 얘기 안 나오죠. 그럼 이것도 기억나세요? 원래 여러분 재건축 2년 의무거주가 있었어요. 재건축 2년 의무거주를 하라 그랬다가 이거를 취소시켜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금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소수에 해당하거나 옛날에 했던 얘기를 취소를 하고 말을 뒤집어도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고 전 서울시장님 얘기도 이제 안 나오고 예전 대통령님들 얘기도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다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은 계속 다른 거에 파 묻힌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가 하는 얘기, 야당 후보가 하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세상, 내 앞으로의 어떤 내가 원하는 세상에 누가 더 적합한지 투표를 하는데 인용을 해야지, 이것만 듣고 나서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내 경제적 결정을 지금 미리 해버린다? 전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요새 유행이 뭐였어요? 여당 후보 되면 나 이민 간다, 이민 고려하고 있다, 이민이 늘었다, 이게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팩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침착하게 정치 따로, 언론 따로, 시장 따로 놓고 따로따로 봅시다. 따로 놓고 봐야 되는데 정치 얘기를 듣고 내 시장, 내 경제 참여 시장에 지금 섣불리 결정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겁먹지도 마시고 너무 방심하지도 마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투표권이 있으니까 잘 보고 투표를 잘하면 되는 거지, 지금 그것만 듣고 막 매일매일 감정이 변하고 막 너무 내가 화를 냈다가 기뻐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요약은 뭐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섣불리 움직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그건 좋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현명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치학이 오늘 소재가 정치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정치 아니잖아요. 소재는 정치잖아요. 소재가 맞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럴까? 예민한 주제이긴 하니까. 아니 근데 여당이냐 야당이냐 얘기 안 했잖아. 들어갔나? 그렇긴 하지. 아니 그러지는 않지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소재라서. 내 말은 그러니까 막 이민 갔나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이 얘기가 더 위험하지. 아니 사실 그렇잖아.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막 사람들 죽이고 막 나라 말아먹고 싶겠어? 다 잘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서로 싸우는 거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아니야,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야. 너무하오.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건 정치 얘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를 떼서 정치의 생계를 알려주고, 우리는 시장 참여자니까 결정은 따로 하자는 거지.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